안녕하세요, 홍 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. 뭐 직거래할 수도 있고 뭐 중개사분한테 맡길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냥 한번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따로 뭐 제가 임대차 계약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읊어볼게요. 첫 번째 부동산 표시가 딱 나오죠. 뭐 토지에 대한 거 나오고 건물에 대한 거 나오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단지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할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적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뭐 예를 들어 뭐 집합 건물이면 몇 호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딱 101호 명확하죠. 집합 건물은 사실 상관없습니다. 근데 통건물,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아니고 건물 한 채가 한 주인일 경우에 내가 1층의 일부, 2층의 일부 임차를 한다고 하면 조금 명확하게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 1층에 얻었는데 앞에 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어떤 면적이 있다 그러면 토지 뭐 몇 제곱미터까지 좀 범위를 좀 확장해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냥 건물만 딱 몇 평 적지 마시고. 제가 그런 경우 봤거든요. 임대 범위가 쟁점은 아니었는데 그때 소송 갔을 때 판사님이 그걸 묻더라고요. 임대 범위에 대해서 건물 몇 제곱미터, 땅까지, 그러니까 토지까지 임차를 하였냐라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 범위에 내가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적으셔도 괜찮겠다, 임차인 입장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표시 있는 부분에는 임대 범위에 좀 명확하게 좀 폭넓게 적으시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다,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뭐 밑에 뭐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이렇게 적잖아요. 뭐 그거는 당연히 적으시면 되는 거고, 여기서 이제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거 좀 명확하게 적으셔야 되고, 그리고 부가세 포함이냐 별도냐 이것 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. 보통 근데 그 보증금하고 월세 적는 난에 관리비 적는 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관리비 적는 난까지 거기 적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금액 적는 난에는 보증금하고 월세 적죠, 그 다음 선불 후불 적죠, 그 다음에 부가세 별도 포함 적어야 되고, 그리고 관리비 적는 것까지 그렇게 한 세트로 보시고 이거는 좀 임대차 계약할 때 생각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.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언제부터 월세를 기산할 건지 시작할 건지, 보통 뭐 우리 렌트풀이라는 거를 받을 수 있잖아요. 또는 뭐 임대인하고 협의하에 내가 언제부터 내가 임차하는 거를 시작하겠다, 월세 내는 거를 시작하겠다, 이 부분도 적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뭐 보통 특약사항이 적기는 한데 그 금액적인 적는 부분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면 굳이 특이하게 적을 필요는 없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. 사실 이 내용들은 뭐 민법의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거기 있는 내용들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기재하는 겁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틀이니까 뭐 그걸 손댈 건 없는데, 단지 한번 살펴보자면 계약금 관련된 거 있죠. 중간에 잔금 치기 전에 해지하면 돈 준 사람은 포기하는 거고, 만약에 돈 받은 사람은 계약금 받은 돈에 더 얹어서 상대한테 배상해야 됩니다.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의미 없는 것 같고,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. 내가 전대할 경우가 있죠. 전대, 딴 사람들 전대할 경우 기본적으로 이 틀에는 전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대 금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, 나중에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전대하는 거 동의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.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는 동의가 있어야지만 그 전대를 얻은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습니다. 그 동의 없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, 그 담보 제공하는 거 금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나머지 내용들은 다 임대차 계약서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변경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특약사항 나오죠. 제일 신경 쓰이고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특약사항. 위에 우리가 적어놨는 부분을 중복적으로 사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. 그렇다고 위에 적어놨는데 반대되는 입장을 또 적을 이유도 없잖아요. 특약사항에 뭘 적어야 되냐고 생각이 되면, 아까 전에 만약에 시작일, 월세 시작일을 놓쳤다고 하면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. 내가 언제부터 월세를 시작한다. 그리고 렌트풀이라는 거 있죠. 임대인이 월세를 언제부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좀 봐주는 경우 있잖아요. 한 달 봐준다, 두 달 봐준다. 사실 이거를 몇 개월 봐준다 라기보다는 날짜를 명확하게 적는 게 좋아요. 뭐 몇 년, 몇 월, 며칠까지 공짜로 사용을 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월세가 시작된다. 그럼 너무 명확하잖아요. 근데 뭐 2개월 무상한다,
이러면 또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또 위에 올라가서 계산해야 되고 또 불명확합니다.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. 그래서 날짜를 명확하게 딱 적는 게 좋을 것 같고, 여기서 조금 잘 안 적으시는 게 관리비입니다. 관리비. 아까 위에 적어야 된다고 했죠. 적으시면 상관없는데 안 적으실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분명히 관리비 적으시는 게 좋고요. 이 관리비 또한 언제부터 시작한다가 중요합니다. 사실은 월세는 임대인이 렌트폴이라고 봐주잖아요. 근데 관리비는 보통 공사 시작할 때, 그래서 내가 잔금을 치고 공사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대부분 임대인이 그렇게 얘기하고요. 아니면 얘기 좀 잘해가지고 월세 드릴 때 같이 드릴게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. 관리비 관련된 부분도 그 특약사항에 명확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적으실 게 우리 뭐 누수 관련된 부분 있죠. 뭐 공사하다가 뭐 건물에 누수가 된다. 보통 임대인이 책임지는 건 맞습니다. 왜냐하면 건물 하자가 있어서 누수가 되면 보통 임대인이 책임집니다. 근데 공사를 하다 보면 싹 다 인테리어를 했어요. 근데 비가 와요. 근데 임대인이 뭐 솔직히 배째락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뭐냐면 인테리어 할 때 좀 잘 하지, 아니면 누구 인테리어 하면서 그 공사할 때 좀 문제 생긴 게 아니냐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적으면 좋습니다.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이 나고 적으면 좋습니다. 근데 안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법상으로는 임대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분쟁 생기고 배째라하면 또 거기에 따라 임차인도 대응해야 되겠지만, 어쨌든 건물 하자로 누수 생기면 임대인이 책임이다,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. 그다음 행정 관련된 거, 이 제일 어렵죠. 뭐냐면 내 가게를 얻었어요. 근데 인테리어를 시컨 다 해놨는데 구청에 가서, 지자체에 가서 인허가 맡으려고, 내가 일반 음식점이든 뭐 커피 간이를 하든 뭐 다른 업종을 하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게 있고 등록을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건물사, 뭐 정화조나 뭐 하수 운임자 부담금이나 뭐 큰 돈이 발생해서, 큰 돈이 발생하면 사실 누가 해결하든 분쟁은 생기지만 장사는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아예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. 인테리어 막 시컨 다 해놨는데 불가해버리면 너무 머리 아픈 일이죠. 그럼 그 가액은 누가 책임질 거냐. 근데 만약에 특약사항에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영업을 할 수 없다, 그러면 원천 무효로 한다, 그냥 없었던 걸로 한다, 뭐 적었다 칩시다. 근데 그 아는 시점이 내가 돈 시큰 다 발라놨는데 인테리어 한다고, 장사한다고, 나중에 장사하기 직전에 인허가 하러 갔더니만 그런 얘기가 딱 들렸다.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. 뭐 인테리어 내가 비용까지 임대인이 책임지겠습니까? 또 다른 또 분쟁이 생기겠죠. 그래서 행정에 관련된 거는 임차인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계약하기 전에 무조건 행정 관련된 거는 지자체에 가서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누구 책임을 떠나서 분명히 나중에 인테리어 다 하고 나서 이런 경우 생기면 임차인 손해입니다. 시간 손해죠. 돈 손해죠. 머리 아프죠. 스트레스 받죠. 행정상 인허가는 임차인이 짚으셔야 됩니다. 이거는 누가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. 그 적더라도. 그 다음에 특약사항은 서로 합의한 거 적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히 임차인이 뭘 적고 할 그건 없습니다. 그냥 그 정도만 적으시고요.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건물에서 뭐 어떤 일이 서로 우려가 된다, 그러면 임대인하고 얘기해서 적자고 해가 적으시면 됩니다. 적으시면 되고요. 보통 이 질문 많이 하죠. 2년 할지, 뭐 길게 5년 할지, 10년 할지. 그냥 환산보증금 안에 들면 2년 하셔도 됩니다. 뭐 5년 하셔도 되고요. 10년까지 할 필요 없고요. 어차피 10년 보장 받잖아요. 그래서 2년씩 해서 뭐 5%씩 올려드리면 되고요. 그것 가지고 임대인하고 실갱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. 2년 하든 5년 하든. 근데 나의 선택권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3년이나 5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2년 뒤에 임대인이 월세 올리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3년 지났으니까 뭐 5% 이내 올려줄 수 있다고 또 판단될 것 같고, 뭐 5년도 마찬가지.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다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가게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실 내가 다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은 져야 됩니다. 근데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뭐 장사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당연히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장사하는 거니까 뭐 3년 내지 5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2년 해도 뭐 크게 무방하다,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? 임대인이 요구사항에서 특약사항에 적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불리하고 너무 억울하다, 그러면 말씀하세요.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말씀하셔가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, 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,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.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꼽혀서 너무 자리가 좋아서 임대인 심기를 건들기 싫다,
그럴 경우가 많습니다. 정말 임차인 입장에서 이 특약사항이 와 너무 그 계약기간 동안 시달릴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그럼 하시면 안 되죠. 이거는 내 임자가 아닌 겁니다. 임자가 아닌 거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얘기하시고, 임대인도 뭐 얘기하면 또 다 해결됩니다. 막 고집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얘기 안 해서 못하는 거지. 얘기 안 한다는 거는 괜히 신경을 건들까봐 임차인이 말을 못하는 거지, 말을 하면 임대인도 다 변경해 줍니다.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다 얘기하세요. 그 깔끔해져야 나중에 장사할 때 임차인이 편해집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다죠? 그만하겠습니다.